저희 뉴스탑10이 뽑은 1위가 나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대선판에 중대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집권하면 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발언 이후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요 강력히 분노한다. 이례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선 후보가 정면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 질문도 바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다. 내 서전에는 정치 보복은 없다라고 했어요. 일단 대통령과의 정면 대응은 좀 자제한 겁니까?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대응을 자제했다기보다는 예. 원래 소신이 그렇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소신이 뭐냐? 문 대통령하고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 법과 원칙, 공정한 수사, 그다음에 뭐 성역 없는 수사 이런 걸 다 강조하신 생각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보복이라는 단어, 기획수사라는 단어는 쓰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 윤석열 후보께서 적폐수사 이건 쓰셨는데 적폐가 왜 없습니까? 지금 뭐 울산시장 선거도 적폐이고 원전 경제성 조작도 적폐이고 이런 예. 김혜경 씨 것만 해도 뭐 법카로 한우를 먹었다든지 대리 처방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현행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현행법에 위반된 사람들을 처벌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하라는 생각이 윤석열 후보랑 똑같을 것이다. 이게 오늘 윤석열 후보의 멘트입니다. 예. 앞서 오늘 이준석 대표는 본인 SNS에 그 요즘에 반중 정서 관련해서 편파 판정 논란 관련해서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왜 이렇게 대노를 하냐 선거 개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좀 했어요. 박수영 의원님. 여당의 반응이 재발절인다라고까지 야권에서 보고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준다면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예. 국정 100대 과제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그 1번이 적폐청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적폐청산을 해도 되고 다른 정권은 적폐청산하면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 윤석열 후보 이런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없으면 불쾌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지은 죄가 없으면은 적폐청산을 하든 말든 잡혀 들어가거나 수사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재발절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정말 내로남불이죠. 뭐 자기들 수사는 다 해서 이것도 내로남불이다. 그럼요. 뭐 국정과제 1번으로 추진했던 과제를 여긴 얘기도 못 꺼내고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겠다.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정치보복으로 끌어넣는 것은 자신들의 그 적폐청산도 정치보복이었음을 자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이 좀 바뀌었고요. 윤석열 후보가 염두에 둔 문재인 정부의 적폐가 뭐 있냐. 조국 일가 비리 수사할 때도 수사팀 다 바뀌지 않았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 대장동 의혹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 혹은 검찰 수사가 미진한 거 아니냐. 박 의원님, 이런 것 때문에 특정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엄정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머릿속에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지금 뭐 혐의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나와 있는 사건들만 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언급하신 것들이고요. 그 밖에도 뭐 백현동, 순회동, 정자동, 그다음에 최근에 그 성남 FC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재명과 의혹이라고 관련된 하는. 의혹들,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이게 또 정권이 끝나고 나면 드러나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권이 있을 때는 차마 말을 못하다가 무서워서 끝나고 나면 나오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여기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수사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게 한다? 그건 법치주의 국가가 아닌 거죠. 법치주의 국가는 마땅히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이라면 수사를 받고 처벌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정치권에 큰 폭탄 하나가 떨어졌고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지금 맞붙는 셈이 됐는데요. 박수영 의원님, 근데 오늘 오후에 윤석열 후보를 과거에 도왔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숙련된 사람이었으면 이런 소리를 안 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걸 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정치적으로 숙련되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노회한 정치인이 아니고 참신한 정치인이라는 게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이제 좀 더 노회하게 세련되게 대응하지 왜 그랬느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는 노회한 정치인이 아니고 좀 서툴지만 우직하게 뚜벅뚜벅 법치주의를 지켜가는 이런 태도,
이런 윤석열 후보의 태도를 더 좋아하고 더 선호하는 것이고 이게 윤석열 후보의 진솔한 모습입니다. 현직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 당시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 파장이 커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저희는 이제 보도를 보면서 예. 당연히 원칙적인 얘기 하셨다. 법치주의를 강조하셨던 것이고 대통령은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씀까지 하셨고 예. 시스템을 여러 번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관여한 게 아니라 검찰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자연히 문제 있는 것들을 수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았는데 예. 이제 이후에 파장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은 아무래도 민주당으로서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느냐. 김혜경 씨 건이 생겼는데 내일 TV 토론도 있단 말이에요. 아하. 뭔가 분위기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예. 반전시킬 꼬투리를 찾다가 이걸로 몰아간 게 아니냐. 딱 일관되게 움직이는 걸로 봐서 합의가 된 잘 기획된 정치 기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윤석열 후보의 오늘 발언과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까지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3위와 4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가 1대1로 맞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이게 친문의 결집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권교체 여론이 더 뜨거워질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대통령이 사과 요구까지 하면서 어쨌든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선 후보 간에 친문이 결집할 수도 있고 근데 반면 오히려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금도 이제 과반이 넘고 있는데 박 의원님 보시기에도 뭔가 윤석열 후보에게 의도를 안 했더라도 뭔가 정권교체 여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정치보복 이런 얘기는 단어 쓰신 적도 없고요. 이번에 나온 게 기획된 거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 후보의 발언이. 윤 후보 발언이 이런 걸 기획해서 하실 분도 아니고 근데 지금 문제는 정권교체 여론이 훨씬 높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정권교체 여론이 훨씬 높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가 1대1로 붙는 모양을 보이게 되면 정권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정권교체의 욕구가 더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존재감을 상실하고 이제 점점 더 어려운 국면에 대선을 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라는 판단이십니까? 나쁠 건 없습니다. 저희는 근데 문제는 정치보복 이건 절대 없다고 선언을 하셨는데도 예. 민주당에서 자꾸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아하. 시스템, 법치주의, 법과 원칙 이게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 논란을 덮기 위해서 이걸 이슈화시키는 경향이 여당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인터뷰 내용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독립운동하듯 현 정부와 싸워온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집권하면 한동훈 검사장을 중용하는 거 아니냐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맹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를 이렇게 왜 시비를 붙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당선되면 검찰총장을 누구로 하든지 그걸 다른 사람이 시비 붙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검찰주의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 표현도 무슨 뜻으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이 검찰답게 수사하고 죄진 사람들, 법을 어긴 사람들 잡아서 처벌하겠다는 뜻이 검찰주의자라면 전혀 나쁜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저 검찰주의자라는 발언을 부정적으로 쓴 게 부적절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스스로 가진 임명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뜻이고 검찰이 이 한동훈 검사장이나 윤석열 후보나 동일한 것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정말 법과 원칙을 지켜왔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검찰을 제대로 된 검찰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표현하신 건데 이걸 왜 시비를 잡혀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입니다. 대선판 30일도 안 남았는데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충돌하는 양상 초유의 일입니다. 저희가 이 이슈 좀 길게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또 다른 못지않은 이슈를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위와 7위인데요. 2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본인 관련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론됐던 의혹 중에 법인카드, 사적심부름, 대리처방 등등에 대해서는 뭐가 사실이고 아닌지를 답하진 않아서 의혹이 잠잠해질 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해명은 일단 없었습니다. 법인카드
혹은 약 대리 처방, 관영차 사적 의혹. 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셨던 박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있었던 저 기자회견 일단 총평부터 먼저 좀 들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전혀 진정성이 없는 그런 사과를 했다. 사과라는 것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아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책임지겠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슨 잘못을 했느냐는 앞부분에 얘기가 전혀 없었고요. 심지어 기자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잘못을 하신 거냐 했는데 뭐 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피해 나갔거든요. 정말 자기 잘못을 사과로 나온 사람이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밝혔어야 한다. 예. 근데 그걸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도 뭐 밝히질 않고 그냥 사과만 하고 들어왔거든요. 전혀 진정성이 없는 사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김혜경 씨 입장에서 보면 수사 진짜 어제 수사 감사 중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단 본인 스스로 좀 고개를 숙이는 게 먼저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그게 이제 김건희 씨가 사과했을 때에 우리가 14쪽에 달하는 상세한 설명 자료까지 같이 좀 제공을 했었습니다. 언론에.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한 건 한 건 전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대충 퉁치고 넘어가는 이런 쪽으로 갔던 것이 문제가 있고 주로 설명한 것이 뭐 배모 사무관, 5급 사무관하고 7급의 그 제보자 A 씨하고의 관계 이것만 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국민들이 진정 알고 싶은 것은 정말 호르몬제를 대리 처방했느냐, 예. 포카로 소고기를 샀느냐, 과일을 그렇게 많이 샀는데 누가 먹었느냐 이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일단 나온 의혹이라도 밝혔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죠. 네, 하나도 안 밝혔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약을 먹었냐 안 먹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박찬대 대변인이 배우자께서는 그 부분을 직접 입으로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라는 표현도 좀 썼거든요. 김관욱 교수님.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 사과면 됐다. 김혜경 씨가 조만간 대외 활동, 공식 활동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 뭐 이거에는 동의를 좀 하십니까? 그 공식 활동을 어떻게든 해야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후보도 그렇고 지금 김혜경 씨도 그렇고 사과를 했어요. 예. 근데 좀 늦은 감은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수사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어떤 결과든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수사나 감사 결과가 나오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런 발언은 사실 누가 하는 거냐면 자기가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죄가 없는데 수사나 감사에서 뭐가 나오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과로 나오신 거는 내가 잘못했다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발언 그분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뭐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뭘 잘못했다 이걸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박 의원님, 그 경기도 부지사 지내셨잖아요. 이런 통상, 물론 뭐 이 현안은 지금 대선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만 이런 감사 수사 결과는 통상 어느 정도 걸립니까, 기간이? 제가 사실 이 감사를 한다면 또는 제가 있을 때는 그 감사원 출신을 감사관으로 썼거든요. 예. 사실 이번에는 그 뭐 텔레그램 문자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녹취가 다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감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검찰은 좀 다르겠지만 감사관이 정말 마음 먹고 저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일주일이면 다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대선 전에도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감사관을 민변 출신 이재명 측근으로 임명해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감사를 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감사관을 여기에서 일부러 또 바꾸는 것도 지금 시스템에 맞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바꿀 수는 없죠.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은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2년의 임기가 있습니다. 그걸 바꿀 수는 없지만 애초에 감사원 출신을 임명하던 시스템을 바꾼 것도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측근 민변 출신 변호사를 앉혀놨거든요. 감사 안 하겠다는 뜻으로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다시피 제보자 A 씨는 곧바로 진정성 없는 사과했다. 김혜경 씨에 대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법인카드를 12만 원씩 나눠서 결제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추가 공개된 내용이에요. 오늘 13만 원 넘거든요. 12만 원 하나 긁어오고. 네.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 합쳐서 하나로 긁어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12만 원 쪼개기, 카드 쪼개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보자 A씨가 추가로 법인카드 개인적으로 쓴 정황을 한 10건 정도 공개했어요. 초밥집 4건, 베테랑 식당 2건, 뭐 나머지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박성 대변인, 이렇게 해서 한 대략 100여만 원을 썼다라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까지 또 제보자가 공개를 했더라고요. 예, 제보자가 가진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녹음 파일만 해도 880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이제 들으면서 계속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부지사로 있을 때에 지사 업무 추진비 카드는 딱 2장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금액이 아까 이도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만 원 제한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거를 지사 업무 추진비 카드가 아니라 예. 총무과 의정계, 기획 담당관실 등등의 카드를 다 합해서 7개의 카드로 작은 금액으로 쪼개서 결제를 했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잠시만요.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통상 박 의원님이 부지사로 계셨을 때는 법인카드 2개를 썼는데 네. 지금은 그거를 이재명 지사 시절에는 7개로 쪼개서 법인카드를 유용한 정황을 제보로 받았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경기도에 지금 자료를 안 내놓고 있거든요. 자료를 내놔야 입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제보는 확실히 제가 받았고 예. 그게 이유가 딱 저거거든요. 과거에 한 장으로 쓰던 액수만큼 지금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있고 김영란법도 있어서 12만 원에 묶이다 보니까 큰 금액을 하려면 카드 한 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장의 카드를 돌려서 그걸 지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제보를 받았고 일부가 제보자 A 씨에 의해서 일부가 또 공개가 되기도 했죠. 기획 담당관실 카드로 결제를 돌려막기 정황을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박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7장인데 예를 들어 이 제보자 A 씨에게는 뭐 초밥집, 베트남 식당 뭐 이런 것들이 다 김혜경 씨에게 간 거 아니냐. 갔다고 추가 정황을 공개한 건데 7장으로 쪼갰다고 해서 그게 다 김혜경 씨가 사적 유용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거는 초밥 하나가 어디로 갔느냐? 이 제보자 A 씨가 초밥을 배달할 때마다 사진을 다 찍어놔요. 예. 그게 다 순회동 아파트로 배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쪼갠 건 어쨌든 간에 그 초밥에 해당하는 것이 공급 요용이 된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 그 밑에 직원들이 이제 그 금액을 맞추려고 전전긍긍한 것이죠. 예. 김관욱 교수님, 어제 제보자 A 씨가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고 한 이후에 또 추가로 이걸 공개했거든요.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감사하고 수사가 병행해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다 크로스체크가 돼가지고 사실은 감사 잘못한 부실감사 그 책임까지 나중에 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부실감사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경험되지 않은 거를 미리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예, 그 경험하지 않은 사항을 말씀하신다고 지금 그러셨는데요. 예.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왜 경기도 감사관을 감사원으로 파견을 받았느냐. 아하. 경기도 내부 직원을 하니까 다 봐주는 거예요. 친한 사람, 아는 사람 다 봐주니까 그때 김문수 지사 시절에 경기도가 그 부정부패 평가가 있습니다. 각 정부 부처에 대한 꼴찌를 했어요. 꼴찌를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김문수 지사님하고 제가 의논을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감사원 출신 감사관을 갖다 놓으니까 예. 3년 만에 1등을 또 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감사관을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번 감사관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보에 대한 증거 문제를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경기도의 지사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보에 입각해서 요구하는 자료를 국회가 자료 요구권이 있거든요. 예. 근데 하나도 내질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경기도에 진짜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뭐 법인카드 관련해서 박수영 의원님이 예결위에서 경기도에 업무 추진비를 요청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회신이 없다. 예, 전혀 안 내고 있죠. 지금 뭐 처음부터 국정감사 때부터 지금 예결위 때까지 단 한 건도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료만 내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료 안 내는 거는 정말 경기도가 공직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감사관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결과가 부실하게 나올 걸로 예상된다는 제 말씀이고 그건 사람에 따라서 감사 결과가 너무 확 달라지더라고 하는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보자 A 씨가 오늘 김혜경 씨의 어제 사과 기자회견 직후 하루 만에 오늘 추가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황들을 또 한 번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여권 언론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잘못된 관행이다, 고쳐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도지사 부인이 장 보는 거 봤냐라는 얘기 때문에 오늘 좀 시끄러웠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뭐 계속 이 의혹 제기를 주도적으로 하셨으니까 핵심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결국은 김혜경 씨가 공무원을 사적 심부름에 사적으로 개인적인 비서로 사실상 쓴 거 아니냐. 그럼 결국 배모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나 뭐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배모 씨에 대해서도 경기도청 내부에서 어떤 평가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좀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 배모 씨가 총무과 직원으로 되어 있었고 국회 업무를 담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총무과 직원들 제가 여러 사람 면담을 해보니까 총무과에서는 단 하루도 얼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무실에 나오지 아니하고 김혜경 씨를 모신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우리 유인태 선배 말씀하신 것들 보면 저는 사실 부지사를 김문수 지사와 남경필 지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남경필 지사님은 뭐 이혼을 해서 사모님이 없었지만 저 김문수 지사님의 경우 사모님의 경우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10년 넘은 SM5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본인이 직접 행사도 갔고 본인이 직접 장도 받고 행사 간다고 누구 저 관용차를 타는 거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은 모습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셨다는 실제로 거죠? 봤죠. 장도 직접 보셨고 차도 직접 운전하고 다니셨습니다. 그게 10년 넘은 아주 낡은 차량인데 예. 그걸 직접 하셨는데 아니 저 유인태 사무총장께서는 뭐 지사 부인이 장 보러 가는 걸 봤냐고 저 봤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게 또 자리 바쁘신 와중에 뉴스탑10 출연해 주셨으니까 혹시 기존에 알려진 의혹 말고도 혹시 박 의원님이 다른 제보를 받거나 혹은 의혹 제기하는 새로운 부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공개하실 부분이 좀 있습니까? 이제 차차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재명 지사가 썼던 업무 추진비, 예. 업무 추진비 내역을 엑셀 파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유는 경기도는 다른 기관하고 달리 하루 한 건의 파일로 해놓은 겁니다. 4년치를 하려니까 1년에 365일인데 곱하기 4를 한 것만큼 클릭을 해야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성남시만 해도요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1년치를 바로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클릭해서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놨단 말씀이죠.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의도적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놓은 기관들이 없습니다. 통으로 1년치를 올리든지 6개월치를 올리는데 예. 하루에 하나씩 올려놔서 제가 그걸 전부 다운을 받아서 하나하나 긁어서 통으로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저거를 분석해서 제가 매달 20일 경기도청에 월급날 전후해서 19일, 20일, 21일에 현금으로 150만 원을 찾아갔다. 이걸 주장한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현금으로 150만 찾아간 일 자체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예. 그러나 저 파일을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찾아갔다는 걸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님이 그 150만 원 업무 추진비를 인출하고 그 비용을 다른 뭐 비서처럼 공무원 월급을 줬다 뭐 이 말씀을 의혹을 그렇습니다. 거기 항목을 그려놨거든요. 운전원 등 현장 직원 격려 해고 150만 원 찾아갔는데 저도 격려를 많이 했지만 일정한 날짜 일정한 금액을 저렇게 찾아가는 것은 정말 뭐 알겠습니다. 확률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김혜경 씨 논란, 최근 이재명 후보에 관련 의혹 제기를 꾸준히 해온 박수영 의원과 함께 여러 얘기를 좀 짚어봤습니다.